운종가, 배옥의 서소문은 도성에서 알아주기로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큰 시장하면 곧장 떠오르는 곳이 운종가, 배옥의 서소문이었지요. 특히 서소문은 난전이 난립해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저는 서소문 시장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또한 서소문 시장에서 잡화를 파는 상점을 제법 크게 운영 중이기도 했지요. 그러니 이곳 서소문 시장이 제게는 편안한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소문은 운종가, 배옥계와 비교해보아도 크기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았으나 흉년이 오랫동안 이어져 그런지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았지요.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파리만 날리니 자연스레 요즘 한숨만 늘었습니다. 상점 앞을 걸어다니며 좌판에 깔린 물건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이는 적었습니다. 이러다 상점 운영하는 유지비마저 벌지 못해 가게를 접어야만 하면 어쩌나 걱정이었습니다. 요즘 좌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왜 가게를 열었는지 후회하는 버릇만 숱하게 반복했지요. 아버지, 저희 잡화 가게만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올해 8살 된 아들이 우려 가득한 얼굴로 제게 이리 물어오더군요. 저는 아들의 하소연의 아비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맛있는 거 사줘야만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다른 가게는 저리도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부럽구나. 그러나 아들에게 정작 큰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말이 장사가 안 되는데 어찌하냐? 묻는 것이었으나 진짜 고민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진짜 고민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말입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주걱으로 아버지를 내리칠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런 굴욕을 맛보는 게 싫습니다. 저는 뺨을 얻어맞은 옛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밥풀이라도 묻어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물기라도 묻어있다면 정말 아프겠구나. 내 어미는 손이 보통 매운 것이 아니잖느냐. 잠시 후 여전히 파리만 날리던 좌판을 본 아들은 저를 보며 이리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호객행위라도 해보십시오. 이러다 오늘도 진짜 공치겠습니다. 저도 짜증이 났던지 되려 아들에게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내 녀석이 서당에서 공부만 잘했어도 내 어미가 이리 예민해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 아비도 잘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구나. 장사가 되지를 않아 저와 올해 8살 된 아들은 점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에 제 아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점 문을 열고서 아들을 돌보며 가게를 운영하는 두 가지 일을 병행했지요. 아들이 옆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혼자 가게를 돌봤을 때보다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점 앞좌판에 깔아놓은 물건을 팔지 못한 채 계속해서 파리만 날리던 때였습니다. 옆에 소금 가게는 며칠 전부터 손님이 들끓더니 오후임에도 돈을 그렇게 벌어들이더군요. 저는 요즘 같은 흉년에 저리 장사가 된다는 게 신기해 소금 가게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곳 서소문 시장에는 소금 가게가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최근 들어 유독 자네 가게만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궁금해서 그러니 이유 좀 소상히 알려주면 고맙겠네. 소금 가게 주인장은 주변을 의식하며 훑어보더니 이내 저와 아들을 보며 이리 속삭였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네 안화상이라고 아는가? 안화상이라면 도라지를 인삼으로 바꾸고 까마귀 고기를 꿩고기로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이는 자들이 아니던가. 맞네. 내가 최근 소개받은 안화상이 있는데 글쎄 그자가 소금까지 납품하지 않겠나? 소금 말인가? 그러면 그 귀한 소금도 도깨비방망이처럼 뭐로 바꾼단 말인가? 그렇다네. 그런데 납품하는 가격이 어찌나 저렴하던지 깜짝 놀랐다네. 그러니 이리 손님은 많은 건 당연지사 아니겠나?
싸게 받아서 싸게 파니 말일세. 저는 소금 가게 주인장의 말을 들어보니 궁금증은 풀렸으나 한 가지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소금은 혀로 찍어 먹어보면 그 맛을 다 아는데 말이네. 사기치기가 어려울 것인데. 정말로 그런 걸 사는 호구가 있을지 의문이구먼. 나도 자네처럼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다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의외로 조선인 중에 호구가 정말 많더군. 그래서 놀랐다네. 오늘도 보지 않았던가? 소금 가게 주인장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궁금했습니다. 진짜 어떤 방법으로 소금의 양을 늘리는지 말입니다. 그럼 소금을 모아 섞는단 말인가? 싸게 납품한다는 건 그 방법뿐일 텐데. 제 아들도 저처럼 궁금했는지 소금 가게 주인장 얼굴만 보며 다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소금 가게 주인장이 저와 제 아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목청을 가다듬은 채일이 말하더군요. 귀한 소금에 메밀가루를 섞는다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메밀가루를 말이네. 저는 소금과 메밀가루가 섞이는 모습을 잠시 상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메밀가루라. 그러면 짠맛도 중화되니 좋고 손님으로서도 저렴하게 소금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겠는가. 더욱이 손님에게 맛보게 하는 소금은 오로지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걸 내밀고 그들이 가져가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밀가루와 섞어진 걸 꺼내주면 된다네. 그거 사기 아닌가? 형조에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텐데. 소금 가게 주인장은 자기 가슴만 쳐대며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이리 말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 참으로 답답한 양반일세.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깟 남 조금 속여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란 말인가. 막말로 흉년으로 굶어 죽던지 팔지 못해 이곳에서 상점을 빼서 죽던지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사기라고 쳐야지 않겠는가? 저는 소금 가게 주인장의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으나 내심 두려웠습니다. 뭐, 사기는 아무나 칩니까? 그것도 타고난 배포가 있어야지요. 듣고 보니 자네 말이 틀린 것도 아니네만 그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어쩔지? 어쨌건 나라면 두려워서 못하겠네. 그렇게 무서우면 이곳 서소문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나? 어쨌건 난전이 난립한 이곳 서소문에서 살아남으려면 철판을 깔고 속여 먹여야지 않겠어? 그날도 아무런 수확 없이 가게를 접고 집으로 귀한 저와 제 아들은 많은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유독 많은 생각이 밀려든 하루였지요. 천장만 올려다보며 심란함과 씨름하던 제게 아들 녀석이 넌지시 이리 말해오더군요. 아버지 주무십니까? 저는 몸을 뒤척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심란해서 그런지 도통 잠이 오지를 않는구나. 그래? 이 아비는 왜 찾는 것이냐?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와 제가 짜고 구경꾼들에게 사기 좀 치면 어떨까요? 뭐라? 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들 얼굴을 보는데 이 녀석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8살 된 아들 녀석 얼굴이 사기꾼 같아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마치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인 같았지요. 너무 일찍 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상점을 운영하시는 기조를 바꾸셨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집에 돈이 없으니 번듯한 서당도 다녀보지 못하고 따분한 상점에서 지루하게 앉아있기까지 해야만 하는 제 심정을 아버지는 아십니까? 아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오늘 이부자리에서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막상 아들이 하소연을 내뱉으니 아비로서 서운하더군요. 미안하구나. 보고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알아버린 이상 이대로는 못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둔 게 있으니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그게 도덕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이 어린 걸 말리지 않았던 건
저도 진짜 돈을 벌고 싶어서였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도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순진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이리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나이는 어리긴 했어도 야무진 구석이 많고 잔머리가 좋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이냐? 어린 제가 상점 앞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저를 친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손님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니 내 말은 내가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오면 내가 물건을 팔아 이문을 남겨라. 바로 그겁니다. 대신 저희도 남겨 먹어야 하니 우리 가게를 대표하는 미끼 상품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꺼림칙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꼈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들이 저를 한심스럽다는 얼굴로 한동안 쏘아보더니 이내 일이 질책하더군요. 저도 매일 흰쌀밥에 고깃국이 먹고 싶습니다. 서당도 다니고 싶습니다. 못난 아비 앞에서 흰쌀밥에 고깃국이 먹고 싶다니 어쩌겠습니까? 서당이 가고 싶다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 장가를 갖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제 상점으로 출근한 저는 밤사이 눈빛부터가 날렵해진 아들과 앞으로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논했습니다. 자, 이곳은 자파를 파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밀면 좋겠느냐? 아들은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게 있었던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말을 막힘없이 어찌나 잘하던지 순간 이놈이 제 아들이었나 싶었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우리 가게는 자파 상품을 파는 곳이나 주로 취급하는 것은 약재와 골동품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상품이 우리 가게를 살려주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요즘 그게 나가지 않아 애를 먹긴 한다만 말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몇 가지를 유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화전 개간으로 인삼 산지는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났으니 짝퉁 인삼을 팔면 어떻겠습니까? 인삼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약재에 인삼 물품이 빠져 있으니 이게 문제 같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작 8살 된 아들 입에서 짝퉁 인삼이라는 이리 발칙한 단어가 나오다니요. 뭐라? 대동법 시행으로 인삼 납품이 늘면서 찾는 이들이 많아졌으니 인삼 껍데기에 족두리풀 가루를 채워 넣어 가짜 인삼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뱉는 말이었음에도 제 아들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껏 제가 너무 순진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일까요? 그럼 조삼을 만들자는 얘기냐? 예, 그렇습니다. 조삼을 팔다가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엄벌에 처해진다. 조삼은 외교적으로도 교류하는 물품이니 관리 감독이 까다롭단 말이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구나. 굳이 조삼까지 팔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구나. 저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아들이 보는 앞이라 애써 참았습니다. 제가 이리 말했으니 아들도 이쯤에서 포기하겠지 싶었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장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8살이니 잡혀가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형조의 처벌 수위가 엄해도 어린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지요. 저는 다시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8살이 저런 얍삽한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며 완강한 표정으로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진짜 큰 범죄에 속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제 옷깃을 붙잡은 채 처량한 눈빛으로 자꾸만 졸라대는 겁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우리 해봐요. 아버지도 돈맛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들은 참으로 집요한 녀석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만 따라다니며 이 순진한 아비를 아주 귀찮게 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짜놓은 계획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한 심정은 한두 번만 하고 발을 빼자 였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지요. 물론 호기심이 앞서 사기는 한 번 정도 쳐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옆에 소금 가게 주인장에게 가짜 인삼 즉 조삼을 취급하는 안화상을 소개받았습니다. 호구들에게 조삼을 팔려면 이를 유통하는 중간 업자를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다음 날이 되니 처음 보는 얼굴을 한 사내가 상점 앞을 기웃거린 채 다가왔습니다. 조삼을 취급하는 안화상을 찾는다는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어쨌건 나누어야만 하는 대화가 좋은 건 아니니 상점 안쪽 깊숙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안화상은 앞서 걷는 저와 제 아들 녀석 뒤를 따르며 제 상점을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앉으시지요. 저와 아들 녀석, 안화상은 서로를 마주본 채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난감해하며 말문만 아꼈습니다. 그런데 안화상 눈치만 살피던 저를 보며 아들 녀석이 느닷없이 이리 끼어들더군요. 조삼을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를 팔아보고 싶은데 납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화상은 제 아들을 신기하다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그 녀석 참으로 맹랑하다는 얼굴이었지요. 내가 조삼을 알다니. 참으로 눈치가 빠른 녀석이구나. 저는 아들과 안화상의 대화에 껴들었습니다. 더는 아들에게 맡겨놓기가 아버지로서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이 아버지고 제가 아들 같았습니다. 조삼을 얼마에 납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하시는 가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드님 얼굴을 봐서 싸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시오. 제가 취급하는 건 도라지와 더덕을 악교로 붙인 겁니다. 아니면 작은 인삼을 풀로 붙여 크게 만든 부삼도 괜찮을 겁니다. 어쨌건 조삼, 부삼은 가져다만 놔도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지요. 더욱이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하지요.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안화상에게 조삼과 부삼을 5상자씩 받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소심한 탓에 시작부터 판을 크게 벌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3일 후 소금 가게 주인장에게 소개받은 안화상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았습니다. 좌판에 깔아놓은 조삼과 부삼을 보며 저는 빨리 이것들이 팔려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게 팔리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하도 소가 인삼 납품 공인이 아니면 인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안화상으로부터 납품받은 조삼과 부삼만 쳐다보던 저는 한탄만 수없이 자아냈습니다. 순간 저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지요. 이런 저를 보며 아들이 다가오더니 이리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이냐? 제가 아버지께 진짜 인삼을 팔러 오는 손님인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를 가짜라고 언성 높이며 저를 꾸짖으세요. 그러함에도 저는 아버지께 이 인삼이 진짜라고 우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곳에서 진짜 인삼을 팔 수 없던 어린 저는 다른 곳으로 가 팔겠다며 가지고 왔던 물건을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매우 당당하게 말입니다. 옳거니. 그러면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 중에서 호구가 있다면 물겠구나. 예, 설마 어린 내가 조삼이나 부삼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상술로 이용해 먹자는 것이지? 이 아비 말이 맞느냐? 예, 바로 그겁니다. 저는 좌판에 깔아놓은 조삼과 부삼을 상점 안쪽에 보관 중이던 손수레에 옮겼습니다. 수레 손잡이를 건네받은 아들 녀석은 잠시 먼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크게 북적거리는 시간대에 자연스레 이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척 연기하며 제게 이리 말하더군요. 마치 주변 사람 들으라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말입니다. 진짜 인삼을 팔러 왔습니다. 혹시
인삼을 매입하시기도 하나요? 저는 아들과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색했으나 돈을 벌려면 해야만 했습니다. 인삼? 저는 아들이 수레에 싣고 온 인삼을 유심히 훑어보았지요. 구경꾼은 금방 몰려들어 어느새 저와 아들 주변으로 많은 인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옆가게의 소금 주인장은 이런 모습을 응원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손수레에 싣고 온 인삼을 본 저는 이를 가짜라며 가지고 가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신들린 연기를 선보이며 이리 따지더군요. 이건 진짜 인삼입니다. 제 아비가 인삼을 키우는데 몸이 아파 저더러 이걸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제 아비를 능멸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이게 가짜라며 싼 가격에 넘기라는 말까지는 해야만 했습니다. 흥! 이건 조삼과 부삼이 아니더냐. 내가 대신 팔아줄 터이니 싸게 넘기거라. 싫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진짜 물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인에게는 제 아비의 가치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손수레를 끌고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진한 얼굴을 한 젊은 양반 사내 한 명이 제 아들에게 다가와 이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인삼이 맞더냐? 아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순수한 얼굴로 젊은 양반의 질문에 이리 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젊은 양반 사내는 아들이 가지고 있던 조삼과 인삼을 유심히 훑어보았고 워낙 교묘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을 진짜라고 확신했던지 아들에게 이내 일이 말하더군요. 이것은 내가 사겠다. 그래, 너는 이것을 나에게 얼마에 팔겠느냐? 그렇게 아들이 말대로 되니 정말로 짭짤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후로 저는 소금 가게 주인장에게 소개받은 안화상으로부터 조삼과 부삼을 연이어 납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여러 번 팔아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같은 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저 같이 순진한 사내가 말입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니 처음이 어려우나 중간이나 나중이 되니 무지 쉬워지더군요. 이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